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도 기가 찬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어요. 저희 집에는 누구보다 우직하고 성실한 남편이 있어요. 변함없는 소나무 같은 남편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 부모님들도 정말 성실하고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걸 본받아서 그런지 남편도 늘 우직하고 성실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을 했고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남편의 직장 문제였죠. 남편의 성실함과는 다르게 주변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금전적으로 빠듯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떻냐고 권유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그냥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는 건데 차라리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창업해보는 건 어때? 내가 보기에는 당신 아이디어도 좋고 충분히 사업 운영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때 전에 말했던 거 있잖아. 당신 공부하고 싶다고 했던 거. 그거 지금부터 공부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난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당신 실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당신이라도 날 알아주니 다행이네. 그래도 아직은 회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어. 말했잖아. 아직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당연히 나도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공부 시작하면 더 좋긴 하지. 근데 이렇게 마무리 제대로 안 하고 그만두는 건 좀 책임감이 없어 보여서 싫어. 그냥 어떻게 해서든 잘 마무리해서 나중에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는 그만둬야지. 그래도 당신 회사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좋은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당신이 뭘 하려고만 하면 자꾸 태클 거는 사람도 있다며. 거기다가 그 사람이 다른 부서 상사라고 하니까 더 신경 쓰여서. 저번에도 당신이 낸 아이디어 그쪽에서 거절해놓고서는 그쪽에서 다시 제안했다고 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 팀원들 생각해가지고 이직도 안 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다 받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팀장인데 팀원들 생각해야지. 나보다 팀원들이 더 힘들 거야. 그 사람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내내 태클 걸고 아이디어 뺏고 그러는 거 일상이야. 결국에는 그 사람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망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있지 않겠어? 지금 그만두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지. 남편은 대학 졸업 후부터 쭉 한 회사만 다녔어요.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유독 남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걸 보고는 저도 너무나 속상했죠. 어느 날부턴가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때 남편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회사 임원 중 한 분이 남편에게 자신이 회사를 차릴 테니 창업 멤버로 들어와 달라는 제안을 하셨죠. 전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당신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물어봐. 왠지 모르게 좀 찝찝하네. 당신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데 거기 회사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랑 안 맞는 사람도 있었잖아. 들어가겠다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누구 또 같이 시작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시작해. 또 그 사람들이랑 같이 회사 다니게 되면 어떡해? 에이, 아닐 거야.
대표님이 전 회사에서는 나만 스카우트 했다고 하셨거든. 다른 직원들은 새로 다시 뽑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대표님이 전 회사에서도 내가 하는 일 많이 지원해 주셨거든. 안 그래도 회사 새로 차릴 거라고 하셨다는 건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만 제의가 들어온 거잖아. 거기다 대고 다른 사람들은 뽑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직원들은 대표님이 직접 채용하시는 건 아닌 거야? 그때 부대표가 있다고 했었지? 다른 직원들은 그럼 부대표가 고용한다고 했었나? 그럼 누가 회사에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네? 부대표가 전에 그 당신 안 좋아한다고 했던 그 상사랑 친하다고 했었지? 어, 그러긴 하지. 뭐 사실 그 사람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대표님 보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야 상사였지. 지금 회사에서는 다 같은 직원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뭐. 안 들어온다면야 더 좋고. 아마 다음 주쯤 한번 모일 때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팀원들 필요할 때 되면 그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 채용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대표 말만 믿고 창업 멤버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악연이 어찌나 지독한지 그곳에서 전 회사에서부터 남편을 지독히 괴롭혔던 그 사람도 같이 다니게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괜찮다면서 말을 했지만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죠. 전 회사에서야 상사였지. 지금 회사에서는 나랑 직급이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함부로 못할 거야. 나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원래 채용은 안 하려고 했는데 부탁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다른 곳에 취업하기 어렵다고. 부대표가 친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기로 했대. 안 그래도 저번에 모이면서 오해 풀었어. 오해는 무슨 오해? 저쪽에서만 당신 시기하고 질투한 건데. 아, 정말 괜찮겠어?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잖아. 나는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리 대표 부탁으로 당신 거기 간 거라곤 하지만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대표가 일일이 신경 쓰기도 어려울 텐데 괜찮겠어? 당신 너무 급하게 일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대표님이 날 그렇게 잘 봐주셨는데 나도 잘 해내야지. 그리고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일 그만두는 것도 웃기고. 저번에 오해였다 사과도 했으니까 잘 지내봐야지.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막상 같이 일하다 보면 잘 지낼지도 모르잖아. 그때 보니까 표정도 밝고 괜찮던데. 거기다가 회사도 처음이라 서로 으쌰으쌰 해야 잘 될 거라는 거 그 사람도 알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괜찮아. 버티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야. 알지? 그래도 같은 직급으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람 본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 어쩔지 모르겠네.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초반에는 대표가 남편을 잘 챙겨줬더라고요. 들어보니 창업 멤버로 대표가 직접 데리고 왔던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선 정말 뿌듯했죠. 남편에 대한 믿음도 두터웠는지 남편 팀원들은 남편이 채용하도록 해주셨고 남편은 그렇게 자신의 팀원들도 꾸리기도 했어요. 열정적으로 회사 일을 하는 걸 곁에서 보다 보니 남편이 잘 해내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 어느 날부턴가 남편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새벽에도 자주 깨고 통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혼자서 끙끙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뭐든 들어줄게.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설마 또 그 사람이 당신 괴롭혀? 그래서 요즘 회사 갈 때도 돌아올 때도 표정이 어둡고 그런 거야? 아, 차라리 전처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괴롭히면 말이라도 안 할 텐데. 이제는 팀원들을 괴롭히더라고. 내 팀원들한테 내가 대표 낙하산이라고 말했나 봐. 그래서 낙하산이 채용한 애들이니 니들도 간당간당하지 않겠냐면서 비웃었다는데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애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신경 쓰여서 양들이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자기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냐면서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도 뭐라고 하지. 그 사람은 부탁해서 거기 채용된 거잖아. 그 말이라도 확 내뱉어버리지 그랬어. 자긴 그래도 대표가 잘 봐줘서 채용된 거지만 당신은 당신이 부탁해서 채용된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사람을 또 이런 식으로 괴롭히냐? 도대체 양대리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전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분탕질만 해대네. 그러게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는데 뒤에서는 내 욕하고 다녔나 보더라고. 내가 이번에 양대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들었어 봐. 내 팀원들은 그런 말 들으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겠어. 그래도 이번에 뭐라고 했으니까 덜 하겠지. 사람이 왜 이렇게 꼬여있는지 모르겠어. 한 소리 했으니까 다음에는 조심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괴롭히고 있으니 답답해서 내가 잠이 안 오나 봐. 남편을 괴롭히던 그 사람은 방법을 바꿨는지 남편을 직접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남편의 팀원들을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본인 때문에 죄 없는 팀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래도 남편은 꿋꿋이 회사를 잘 다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도 잘 운영이 되는 듯 했어요. 남편도 점점 바빠지면서 집에 돌아와서도 잔업을 하는 날들도 많아졌죠. 늘 피곤해 있던 남편이 어느 날은 너무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중해 작업을 하고 있어 궁금해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여보, 일하는 거 재미있어? 나 당신 오랜만에 그런 표정 보는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연애할 때 당신 전 회사 초창기에 있잖아. 그때 한참 일 배울 때 이런 표정으로 일했던 것 같은데. 지금 딱 그때 표정이 나오거든? 요즘 일하는 거 재밌나 봐. 왜?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어? 전에는 일하면 눈에 피로감이 딱 보였는데 요 근래는 그렇지 않아서 신기하네. 아, 그래 보여? 와, 이게 표정으로 다 티가 나나 봐.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계약권 하나가 있는데 아마 잘 될 것 같아. 우리 회사 초창기부터 꼭 뚫고 싶었던 계약이 있었거든.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미팅조차 안 잡혀서 애먹었던 곳인데 이번에 진짜 타이밍 좋게 미팅 잡혔어. 팀원들도 미팅 잡혔다는 거 듣고서는 엄청 좋아하고 다들 밤새 일하고 있거든. 그거 보니까 나도 재미있네. 성사시키고 싶은 계약이라서 그런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근 몇 년 만에 보는 표정인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 회사 대표는 이걸 알고나 있을까? 아무리 당신 좋게 봐서 스카우트 했다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말만 아낀다고 하지. 이렇게 일만 잔뜩 던져주고 마는 거 아니야? 요즘 회사가 정말 바빠. 일도 많아졌고. 대표님 얼굴 보기도 힘들지 뭐. 거기다가 다른 직원들도 많으니까 대놓고 챙겨주시지 못해도 틈틈이 잘하고 있냐고 연락도 주시고 있어. 아마 이번에 큰 계약권 성사시키면
그만큼 회사도 성장하고 나도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래도 대표님이 이번에 연봉 조정하실 거라곤 하셨거든. 이거 잘 되면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타이밍 좋게 연봉 협상 시기에 남편은 회사에서도 가장 바라던 미팅을 성사시키게 되었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정말 열정적으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잘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잘 마시지 못하는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절 가만히 앉혔죠.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안 그래도 아까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회식 간다고 해서 좋은 일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 왜? 당신 추진하던 거 그거 계약 성사가 안 된 거야? 아휴,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속상했겠다, 우리 남편. 아니야. 계약은 잘 성사했어. 거래처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약을 해줘가지고 첫 계약인데 그쪽에서도 역대급으로 계약 성사시킨 거라곤 하더라고. 잘 됐지 뭐. 오늘 회식도 그래서 하게 된 거야. 계약도 잘 되고 해서. 어,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기운도 없고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당신 며칠 동안 엄청 노력했던 계약이잖아. 고생하면서 준비한 거라서 집에 오니까 긴장이 확 풀려서 그래? 당신 못 마시던 술도 이렇게나 많이 마시고. 아, 그게 이번 계약건 내가 체결한 게 아닌 게 됐어. 오늘 중간에 갑자기 급하게 상황이 생겨가지고 내가 미팅에 참석을 못했거든. 회사에 가보니까 내 팀원들도 아무도 안 갔더라고. 물어보니 양 대리가 그래도 내가 못 가면 자기가 가는 게 맞다고 가서 계약을 했나 봐. 난 그래도 우리가 준비한 거니까 대신 가더라도 우리 팀으로 진행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진행한 걸로 했더라고. 뭐 어떻게 말이 전달된 건지. 대표님이 나한테 그래도 미팅건이 급한 건데 거기에 집중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양대리 그 사람이 당신 계약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그 거래처, 당신이 직접 미팅 잡고 그랬잖아. 그럼 계약을 할 때도 당신이 담당자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대표한테 말이라도 해봤어? 당신이 다 준비한 건데 그쪽에서 채간 거라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말해봤지. 알았다곤 하시는데 솔직히 중요한 미팅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 난 이미 거래처에 나 대신 팀원들이 갈 거라고 미리 양해 구해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양대리가 담당자로 가서 했더라고. 참,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래도 회사에 좋은 일이 된 거니까 넘어가야겠지? 그 뒤로도 남편이 계약을 성사한 건들이 있었지만 희한하게 좀 큰 규모의 계약건들은 중간에 남편에게 항상 급한 일들이 생겨 양대리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양대리 성과로 올라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전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어느 날은 대표가 회사 복지로 학원 수강비를 지원한다면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게 있어서 바로 알아보고 신청을 한다더라고요. 저번에 당신 학원 수강하는 거 신청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신청하면 대표가 대신 결제를 해주는 거야? 아니면 학원비 내고 영수증 첨부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회사 복지가 점점 좋아지긴 하네.
어떻게 학원비 지원을 할 생각을 했대? 언제부터 다니기로 했어? 당신 학원 다닐 때 나도 학원 다른 곳 다녀야 되겠다. 같이 시간 맞춰서 우리 그때는 밖에서 데이트할까? 아, 그거 못하게 됐어. 분명 신청했는데 내 건 누락됐다고 신청 안 됐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신청은 다 차 있어가지고 다시 신청 못할 것 같아. 당신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었어? 난 신경 쓰지 말고 학원 다녀. 아니, 난 그냥 당신 학원 다니는 시간에 나도 배우겠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누락이 될 수가 있어? 당신 그거 공지 내려오니까 바로 신청했잖아. 어떻게 누락이 됐대? 그러면 당신 건 남겨둬야 하는 거 아니야? 대표한테 말해보지 그랬어. 자기 배우고 싶은 거 있는데 누락된 거 같다고. 이미 좀 지나기도 했고 다시 말 꺼내기도 머리 아프고 요새 회사 바빠지고 그래서 대표님 외부 미팅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회사 내부 관리는 거의 부대표가 하고 있어서 꺼내기도 그렇고 좀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한데 내가 빠지니까 부대표랑 양대리 자녀 복지로 학원비 지원 받겠다고 했더라고. 회사 내에 자녀 있는 사람이라곤 부대표랑 양대리 뿐이긴 하지만 뭐 내가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나? 헐, 아닌데? 그거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대표는 회사 직원들한테만 복지로 학원비 지원해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건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야? 대표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받을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있는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진 알아야지.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이상하다고 짚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냥 이런 거 다 지적하기 머리 아파서 넘어갔어. 다들 말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쉬쉬하는 것 같더라고. 나도 그냥 내일이나 열심히 하려고. 내가 말했나? 양들이 이번에 부장 됐다고. 부대표가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는데 참. 남편 회사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대표는 외부 일정을 하느라 회사 내부를 신경 쓰지 못했고 부대표가 모든 회사 내부를 관리하는 듯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을 괴롭히던 그 사람은 부대표와 친한 사람이니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을 괴롭히던 그 양대리는 빠르게 승진을 했고 부장이 되었죠. 그때부터는 더 집요하게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남편에게 호의적인 직원을 괴롭히면서 남편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여직원이 업무가 어려워 같이 회사에서 야근하며 도와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약식도 불러주고 여직원도 남편 전화를 통해 저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여직원에게 불륜이라며 호되게 혼을 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겨우 말렸어. 진짜 양 부장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제는 나보다 직급도 높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흘러가겠다. 나쁠 거 하나 없는데. 아, 왜 이렇게 내 주변을 흔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러다가 회사에 남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요즘은 다들 분위기 보고 양 부장한테 더 조심하는 것 같고 나는 피하는 것 같다니까. 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랄해? 전에는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당신 주변을 괴롭히네. 진짜 못됐다, 못됐어. 나이도 우리보다 한참 많으면서 정신은 어른이 아니네. 대표한테라도 말하지 그랬어. 양 부장이며 그 부대표라는 사람 둘이서 짝짝꿍 하면서 사람들 괴롭힌다고. 나도 그러곤 싶은데 명확하게 괴롭힌다 그런 게 없어서 말이야. 또 갑자기 잘해주다가 뭐 하나라도 걸린다 싶으면 괴롭히는 거니. 일단은 다들 조심하고 있긴 한데 이대로라면 회사 망하게 생겼어.
안 그래도 이번에 자기들이랑 마음 맞는 남직원들이랑 술 먹으면서 업무 얘기하고 사무실에서는 업무 공유 안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 여직원들 업무 숙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대표님은 엄청 혼내고 그랬었나 봐. 직원들은 그냥 괜찮다고 자기들도 이제부터 술자리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지 몰라.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당신 대표한테 다 말하고 그냥 그만두는 건 어때? 저번에 다른 업체에서 당신 스카우트 하겠다고 제안도 왔다며. 나는 차라리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 당신 찾는 곳도 있는데 굳이 괴롭히는 사람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예전에는 그래도 대표님 보고서 좀 버텨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일단은 내 팀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은 버텨봐야지. 내가 나가면 바로 양부장 팀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더 불편하겠지. 내가 있어야 팀원들도 버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나도 해봐야 할 것 같아. 회사 분위기가 이러니 점점 남편을 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악랄한 괴롭힘에 남편과 잘 지내던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결국 남편은 혼자서 점심을 먹는 날들이 많아졌죠. 저는 그때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점심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로 가 같이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괴롭히는 그 무리들을 마주하게 됐죠. 뻔뻔하게도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와, 이들이 한가 봐. 이렇게 여유롭게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도 하고 말이야. 일을 많이 안 바꾼가 봐. 내가 너무 일을 많이 안 줬나? 얼른 먹고 일어나도 모자를 판국에 데이트를 하고 있어? 누군 급하게 일하다가 급하게 밥 먹고 가야 하는데 진짜 세상 좋다. 뭐 와이프?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대리 상사 양 부장이라고 합니다. 전 회사에서부터 지금 회사까지 쭉 같이 일하고 있네요. 아, 그 양 부장님이시구나. 드디어 얼굴을 뵙게 되었네요. 정말 반가워요. 안 그래도 제가 양 부장님 얼굴이 엄청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생기셨네요. 남편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점심 먹이고 있어요. 보아하니 아까 점심시간 전에 회사 입구에서 한 대 태우시고 계시던데 생각보다 일이 바쁘시진 않으신가 봐요. 여유롭게 한 대 태우실 시간도 있으시고. 아, 그렇죠. 저는 관리자니까요. 일이야 이대리가 다 해야 하는 거니까 와이프로서 좀 속상하시겠네요. 이런 것도 다 능력이 있어야 부장 자리도 앉고 그러는 건데 보아하니 이대리는 만년 대리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대리 얼른 먹고 가서 일 마무리 좀 빨리 해. 오늘 아침에 준 서류를 아직도 다 마무리 못하면 어떡해? 야근 또 해야 되겠네. 능글맞게 생긴 양 부장의 얼굴을 보고 나니 사람의 인성이 얼굴로 보인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었죠.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꼭 뒤통수를 쳐주겠노라 다짐했어요. 그날은 머지않아 오게 되었어요. 회사 대표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집들이를 한다며 초대를 받게 되었죠.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남편은 부랴부랴 준비를 하더니 먼저 나가보겠다며 나가길래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남편 회사 대표 집들이에 갔더니 울 신랑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거기서 설거지를 당신이 왜 해? 아니, 여기 대표 집들이 아니야? 왜 당신이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집들이 할 때 원래 일하는 사람들 있는 거 아니었어? 당신 여기서 설거지 하려고 그 새벽부터 나온 거야? 세상에, 정말 뭐 하는 거야? 얼른 고무장갑 벗어. 아,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만 이대리 와이프 왔구나. 이대리 와이프 사회생활 안 한다고 했었나?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는가 보다. 니놈 마누라한테도 같이 하자고 해. 재수씨, 이럴 때 내조를 잘해야 되는겨. 안 그러면 이대리 진짜 말년들이 되는 거라니까. 가서 같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도 빡빡하고 잘 보여야 승진도 하는 거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이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당신들은 왜 죄다 밖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거냐고요? 여기 대표 집들이 아니에요? 대표는 안 보이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휴, 이래서 사회생활도 안 하는 여자랑은 말도 안 나눠야 하는 건데. 이대리 와이프 교육 좀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된 게 예의가 이렇게 없어? 저기 재수씨가 이러는 거 굉장히 경우 없는 태도인 거 알아요? 사회생활 안 해서 잘 모르는 건 알겠는데 원래 상사 집에 가면 바닥부터 닦는 게 부하 직원이 하는 일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고무장갑 얼른 끼고 남편 불쌍하면 그렇게 소리칠 게 아니라 같이 설거지나 해요. 양 부장은 제 손에 고무장갑을 쥐어주면서 비웃듯이 말을 했죠. 전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 뒤로 보이는 다른 직원들의 비웃음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밖에 나갔던 대표가 집으로 들어오다 막 도착한 절 보더니 벌벌 떨며 저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사장님. 아니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제가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아시고? 혹시 여기 근처에 사셨어요? 오늘 회사 직원들 초대해서 집들이 하려고 해서 다들 모였습니다. 시끄러우셔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아이고, 사장님이 여기 사시는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마침 잘 됐네요.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고 가시죠. 제가 따로 얘기 드릴 것도 있고. 아니요. 저 여기 이대리 와이프입니다. 안 그래도 대표님 저번에 뵙고 놀랐는데 절 알아보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하나 했었거든요. 마침 잘 됐네요. 여기 이렇게 다들 모여 있으니 대표님 참 알뜰살뜰 하시네요. 이렇게 직원한테 집들이 설거지까지 시키시고 다른 직원들 술파티 벌이면서 노는 사이에 저희 남편만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어서 제가 한 소리 좀 했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아닙니다. 제가 이대리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 양 부장,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고무장갑을 이대리가 끼고 있어? 양 부장 아는 집들이 업체에 있다고 해서 거기 연결해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나? 근데 왜 이대리가 고무장갑을 끼고 있냐고? 얼른 와서 설명해봐. 대표님은 회사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렇게 직원들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하시더니만 정작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가늠도 안 잡고 있었나 보네요. 참, 이런 회사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게 끔찍하네요. 어찌됐든 회사 상황 잘 봤습니다. 곧 연락드리죠. 전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집에 가는 차에서 전 남편에게 제 정체를 밝혔죠. 남편은 저희 친정집이 잘 산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재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니 제 명의 건물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남편 회사의 건물주이자 투자자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 회사 대표가 회사를 설립할 때 제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알고서는 전 투자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했던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밝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죠. 남편은 제 정체를 듣고선 집에 오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거의 졸도를 했어요.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남편은 대표에게도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전달하게 되었죠. 사태 이후 회사 대표는 남편을 괴롭혔던 부대표와 부장을 모두 해고했어요. 알고 봤더니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밤새 고생하면서 준비한 프로젝트들을 다 가지고 가서 대표에게 본인들이 한 거인 양 전달하고 그걸로 성과급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선 집까지 사과를 하러 찾아오기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대표로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부대표나 다른 직원들이 알아서 잘 회사를 운영해 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정작 제가 회사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리는 제가 전 회사에서 유일하게 믿고 데리고 왔던 직원인데 이렇게나 마음고생을 시켰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그 사람들 출근 안 할 거고 법적 조치도 들어갈 겁니다. 찾아보니 공금 횡령이나 부정 청탁도 있어서 이걸로 조사 들어갈 것 같아요. 이들이, 아니, 이 부장. 앞으로 이 부장이라고 부르겠네. 그때 그만뒀던 팀원들이나 마음에 맞는 직원들, 이 부장이 한번 잘 꾸려보는 건 어떻겠나? 대표님,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아내 힘 빌려서 승진하고 싶진 않아요. 아내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대표나 양 부장에 대한 처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겠지만 제가 어떠한 성과 없이 승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승진하면 마음이 편치만은 않고요. 아니야. 사장님 보고선 이 부장 승진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프로젝트들도 다시 살펴보고 다른 직원들 말도 들어보니 양 부장이나 부대표가 가로챈 업무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 제일 큰 계약권도 이 부장이 체결한 거였다며. 이 정도면 그전부터 양 부장이 아니라 이 부장이 먼저 부장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정말 미안하네. 남편을 괴롭히던 주동자, 부대표와 부장은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성과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던 내역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죠. 남편 말로는 이쪽 업계가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대표와 부장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지금도 부대표와 부장은 자리도 못 잡고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던데 벌을 제대로 받는구나 싶었답니다. 그렇게 안 풀리던 남편의 일은 악연을 끊고 나니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성과급 받은 걸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인과응보라는 걸 저는 안 믿는 편이었는데 이번 남편의 일로 세상에 인과응보는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물씬 오고 있는 선선한 날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에 공감하고 함께 웃고 울었어요. 덕분에 용기도 많이 얻은 날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제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떤 진로를 택할까 고민을 하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간호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해 전문대학을 나와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운명적이게 만난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잘 맞았고, 제 인생에 이런 남자를 만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어요. 아, 저기 핸드폰 떨어뜨리셨는데요. 여기 이거 되게 비싼 핸드폰인데 잘 챙기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쪽 아니었으면 또 바꿀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밥 한 번 사세요. 이 핸드폰 굉장히 비싼 거라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하신 거 아니에요? 맨입 말고 밥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밥을 먹게 됐고, 저흰 사랑에 빠졌어요. 운명적으로 만났지만 모든 게 잘 맞았고, 심지어 전 간호사였는데 남자친구는 의사였습니다. 만나면 병원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행복한 연애만 할 것 같았던 저희였지만, 남자친구네 집에선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썩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얘기는 안 했지만, 남자친구와 놀러 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제 귀까지 전달됐거든요. 처음 당해보는 수치에 어쩔 줄 몰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나름 좋은 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오고 한 번도 남에게 모자라다고 들어본 적 없는 저였기 때문에 어머님의 막말은 충격이었어요. 너 걔랑 놀러 가는 거 있지? 그 간호사 한다는 애랑? 미쳤어 너 정말. 너 걔 아니어도 직업 좋고 지방 빵빵한 여자애들 줄을 섰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애를 만나? 간호사 그거 지방대 나와가지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당장 헤어지고 집으로 와. 아, 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저 성인인데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세미는 지방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온 건데 그건 지방의대랑 거의 맞먹는다고요. 저도 지방의대 나와서 간신히 의사 된 건데 너무 그렇게 금 나누지 마세요. 일단 엄마 끊어요. 저 애 아니니까 제발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앞가림 제대로 한다는 애가 간호사 나부랭이를 만나? 네가 아무리 지방의대 나왔어도 의사랑 간호사랑 같냐? 내가 같은 병원 인턴이라고 해도 허락해 줄까 말까인데 간호사? 당장 헤어져. 엄마는 그런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어디 감히 지 주제에 의사를 넘봐? 엄마 분명히 말했어. 너게 계속 만나면 엄마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 그리 알아. 살면서 누군가에게 대놓고 싫다는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당황스러웠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었죠. 한 번도 남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을 뿐더러 또한 저 역시도 직업과 학력으로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절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무작정 만남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운명인지 홧김인지 몰라도 저 역시도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는 힘들었어요. 이런 운명적인 사랑을 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필터링이 없으신 분이라. 수화기 너머로 얘기 다 들렸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부모님은 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람만 보고 좋아해 주시는 건데 어쩜 간호사란 이유로 이런 멸시를 당해야 해? 미안. 그냥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니까 엄마가 눈이 높아지셔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상처 줘서 미안하다. 이러면 나도 자기 못 만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길 만나?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면 불효야. 그러니까 더 좋은 여자 만나. 자기 어머님이 원하는 학벌 좋고 집안 빵빵한 여자들 줄 섰다며. 안 말려. 그냥 만나도 돼. 그건 우리 엄마 생각이지.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상처 안 받게 내가 다 설득할 거니까 그런 걱정 절대 하지 마. 사랑에 눈이 먼 남자친구는 본인이 다 알아서 설득을 한다고 했고, 남자친구 어머니 때문에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자신감 넘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만남을 가진 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생각을 바꿔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편견을 가지고 계시니 만나서 저를 확 마음에 들어 하게끔 노력해야 했죠. 주변에서 센스도 있고 상냥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서 어머님 하나쯤 구워 삶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어머님은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 정말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처럼 막말을 하셨어요. 아가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 듣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조금만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결혼이 웬 말이야? 아가씨, 우리 애 참 잘 구워 삶았나 봐. 간호사랑 의사가 가당키나 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요샌 서로 맞춰가면서 결혼하는 거지. 우리 애는 솔직히 말하면 판검사 아니면 우리 애 병원까지 개원해줄 사람 줄 섰어. 근데 간호사라니. 진영이가 하도 만나달라고 애원을 해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당사자한테 말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나온 거야.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세미가 무슨 잘못이라고. 제가 세미한테 얼마나 뒤처지는 줄 아세요? 무늬만 의사지. 병원에서 능력도 없고 매번 교수님한테 깨지기나 하고. 직업만 의사면 뭐하냐고요. 엄마 아들 잘난 거 없으니 그렇게 사람 깔보듯이 말하지 마세요. 세미야,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저 역시도 진영 씨가 바르고 멋있게 자랐길래 한참 생각해서 어머님이 누군지 제일 궁금했어요.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람 면접 앞에서 깔보고 무시하실 줄은 몰랐고요. 저 역시도 진영 씨 하나만 본다면 결혼을 강행하고 싶지만 진영 씨 어머님을 뵈니 생각이 확 바뀌네요. 어쩜 나이가 많다고 다가 아니랍니다. 교양을 쌓으셔야죠. 뭐? 너 지금 교양이라고 했니? 어디서 간호사 나부랭이가 지금 날 가르쳐? 야, 내 아들 의사야. 네가 지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할 군번이나 되는 줄 알아? 너 절대 허락 못해. 진영이가 못 살겠다고 해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피차 일반이네요. 진영 씨, 봤지? 나 이런 무시받고는 결혼 못하니까 알아서 해.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만. 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절 당당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혹시라도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정말 불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 마음속으로 남자친구를 끊어내며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고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자리까지 그만둔다고 압박을 하였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의사 자리를 놓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절 받아들이셨고요. 너 마음에 들어서 허락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어머님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어렵게 허락하신 만큼 진영 씨랑 행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완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가족이 되는 거니 따뜻하게 마음 열고 웃으며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엄마. 엄마가 이왕 허락하는 거 기분 좋게 허락해야지. 엄마랑 쌤이한테 다 고마워. 내가 둘 사이에서 진짜 잘할게. 잘하긴 뭘 잘해? 너 의사 때려치운다고만 안 했어도 엄마 허락 안 했어. 어떻게 된 의사인데 때려치워? 내 친구들은 네가 의사라서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걸 어떻게 때려치우냐고? 그것만 아니었음 진작에 이 결혼 엎었어. 감사히 여겨.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한 결혼이었고 저 역시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센 척은 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줬다고 하니 남자친구랑 쭉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고 이젠 더 이상 장애물 없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의 일을 가지고 태클을 거셨어요. 너희 엄마 막노동 판에서 유명하더라. 너 키우면서 막노동꾼들한테 새참 날라다가 팔면서 돈 번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격 떨어질 수가? 안 봐도 뻔하지 어떤 족속들인지. 너도 격 떨어져서 정말 화나는데 집안마저 그렇게 천박스러워서 되겠니? 천박하다뇨? 밥 장사한 게 뭐가 그렇게 천박한 건가요? 단지 손님들이 일용직 노동자일 뿐인 건데 어머님은 평생 미용실 하시면서 진영 씨 키우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나랑 네 엄마랑 같아? 난 그래도 격 있는 손님들 받으면서 보는 눈이랑 시야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의사 만들었지. 근데 너네 엄만 평생 상대했던 사람들이 막노동꾼들인데 그 수준 안 봐도 뻔하잖아? 내가 하다 이런 집 사돈으로 맞아야겠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도 동네 장사하면서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괜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아무리 평생 남의 머리 만지고 살았어도 쟤네 엄마랑 급이 같니? 얼마나 우악스러울지 안 봐도 뻔해. 말씀 삼가해 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단정 지을 뿐 아니세요. 아마 두고두고 사과할 날이 올 때가 있을 거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진작 하고 있어. 너란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후회고 고통이지. 여자의 눈이 돌면 애미도 없다는 게 딱 맞아.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자리 다 포기하고 여자한테 장가 가겠다고 해? 이것만 아니었어도.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이신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니 기분이 정말 나빴죠. 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대꾸는 하였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결혼은 정말 하고 싶었고, 저희 부모님 또한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쯤 와서 결혼을 파토내기란 어려웠어요. 엄마가 원래 좀 막말이 심해. 나도 의대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막말 많이 듣고 자랐어. 아무래도 본인 생각에 바로 어긋나면 막말이 튀어나오시는 분이라. 그래도 결혼하면 분가도 할 거고 훨씬 나아질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니? 막말로 그렇게 잘난 집안 아니잖아. 아들 의사 만들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미용실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셔서 더 위풍당당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게 크셔서 그래. 그래도 엄마가 어렵게 승낙한 결혼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드리자. 남자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언행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본인이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전 시어머니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혼수와 예단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도 비아냥대며 사람 속을 긁었어요. 네가 의사한테 시집 오고 싶긴 한가 보다. 주제에 이렇게나 해오고 말이야. 꼴랑 간호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무리했네. 혹시 이거 다 신용카드 긁은 거 아니야?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진영이 보고 갚아달라고 하면 곤란해. 빚 아닌 거지? 네, 걱정 놓으세요. 빚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시집 오고 싶어 환장한 게 아니라 진영 씨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저도 어디 나가면 그렇게 꿀리진 않거든요. 꿀리지 않는다니. 너 참 자기 객관화 안 돼 있다. 너는 그냥 일반 회사원한테나 시집갈 팔자지. 네가 의사가 가당키나 하니?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자고 우리 아들 의사로 만든 줄 알아? 의사 아들 두면 며느리 좋은 꼴만 시킨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져 아주. 며느리 하나 제대로 봐서 참여 병원 집 모두 다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의사 만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억울해 미치겠어. 너 항상 주둥이로 그렇게 잘난 척 하니까 네가 준비한 예단에 혼수에 얹어서 내 모피도 해와라. 겨울이 다가오잖니? 제가 카드 빚으로 혼수에 올까봐 걱정이시면서 모피 얘기도 하시네요. 어머님, 저랑 진영 씨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내가 왜 집을 해? 당연히 니네 집에서 해와야지. 너 의사 사모가 괜히 되는 줄 알아? 이것도 모르고 시집 온다고 했니? 시어머니는 억대의 혼수예단도 모자라 집까지 해오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단 하나도 원하지 않고 그저 저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자식 같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제 하다 집까지 해달래? 네 시엄마 자리 보통 아니다 정말. 아들 의사 하나 만들어서 모든 거 다 뽑아먹을 심산인 거지. 어쩜 그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결혼해야 하는 거야? 미안해 엄마. 나도 마음 같아선 정말 때려치우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막상 진영 씨 보면 참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지? 이게 어디 애들 잘못인가? 욕심 많은 사람 잘못이지. 너무 그렇게 애 몰아붙이지 마요. 얘네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는 지금이라도 결혼을 엎었으면 싶었지만 그게 쉽진 않았고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오기로라도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 저희 가족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하다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기가 찬 행동이었어요. 엄마가 상견례 장소는 정하시겠대. 엄마가 정해주시면 내가 따로 너한테 얘기할 테니까 날짜 보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시간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고지가 보인다. 자기도 너무 고생했어. 우리 엄마 비 맞추는 게 영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야말로 나랑 어머님 사이에서 더 고생했지. 결혼하면 내가 더 이해하고 애써 볼게. 그래도 자기 낳아주신 분인데 나도 너무 어머님한테 대든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 나도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잘 살아보도록 하자. 장소를 시어머니가 정해주신다 하시길래 그러려니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저에게 또다시 큰 실망을 안겨주셨죠. 시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로 잡은 장소는 건설 현장에 있는 한바 식당이었어요. 상견례 분위기를 우리 집안에 맞춘다며 부모님과 저를 부른 예비 시모였던 거죠. 순간 저희 엄마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구나 싶은 마음에 화가 났지만 엄마는 괜히 화를 내면 분란만 날 게 뻔하니 저보고 참으라고 하였고 엄마도 가만히 계시니 저 역시 화를 삭혔어요. 그리고 두고 보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잡아준 약속 장소에 저와 부모님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얼굴 뵙네요. 참 궁금했는데 양심 없이 간호사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나 뵙네요. 이런 식당 참 익숙하죠? 내 집이다 생각하고 맘 편히 잡숴요 사돈. 일부러 다른 데에서 보자고 하면 어색할까봐 아주 익숙한 곳에서 뵙자고 한 것이니 저 또한 이런 수준 한번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말씀이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지금 그렇게 뻗대시는 거죠? 꼴랑 아들 하나 의사 만들어서 무슨 대단한 업적 이뤘다 생각하나 본데 이런 식으로 이 결혼 안 하고 말지 굳이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하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딸한테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무리하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애초에 상견례 자리를 이런 곳으로 부르신 거 그것 또한 이미 저희의 콧대를 눌러버리려고 그러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 딸아이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나왔건만 보자마자 저희 딸 폄하를 하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본인 아들 얼마나 잘났다고.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 화가 났고 완전히 결혼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를 본 그 건설 현장의 인부들이 혼비백산 엎드리며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 또한 기겁하고 볼만하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그대로 엎드렸어요. 아,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요즘 회장님이 신경 써주신 덕에 식당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다행이네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힘든 노고 다 압니다. 그리고 항상 불편사항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적극 수용할 테니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여러분들 말 들어주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역시 참된 회장님이세요. 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운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아유, 사모님 솜씨가 엄청나니 저희끼리 맨날 먹으면서 칭찬만 하는걸요. 어쩜 그렇게 요리를 맛깔나게 잘하시는지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회장님이라뇨? 겨우 한바찌 사장한테 너무 극진한 존칭을 써준 거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원. 한밥집 사장님이라뇨? 이분은 유신건설의 회장님이시고 일하는 저희한테 늘 힘내라고 직접 음식점까지 할 정도로 엄청 열정적인 분이세요. 사모님이 저희에게 직접 밥도 해주시고 하시는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한밥집 사장님이라니? 뭘 알고나 떠들어요. 그리고 여기 일반인이 왜 들어와 있는 거요? 혹시 여기 한밥집에 주방 아줌마 구한다더니 면접 오셨어? 아니, 면접이라니요? 내가 어디가 어때서 한밥집 주방 아줌마 취급을 해? 그리고 이분이 건설회사 회장? 아니, 그럼 세미네 부모님이 건설사 대표라는 거야? 겨우 한밥집 사장이 아니라? 아니, 이럴 수가. 세미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진영이 너도. 놀라 자빠지는 꼴을 보여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참 역겹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고 예전부터 힘들게 자수성가하셨던 분이었기에 밥심이 엄청 중요한 걸 아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에 파견된 일용직 인부들이 일할 때 음식이라도 든든하고 건강하게 먹으라며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아빠의 마음을 잘 아는 요리를 잘하는 엄마가 식당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한밭집이나 한다고 무시했던 거였고요. 설사 한밭 식당을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 시어머님 본인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그렇게 식당을 한다고 깔봤더라고요. 내가 언젠간 후회할 거라고 했죠. 우리 집이 한밥집이던 건설회사를 하던 그게 중요해요? 당신 인품이 여기서 드러났던 거지. 한밥집이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무식하다 어쩐다 하더니 건설사 대표라니 그 화색이 도네요? 당신 아들 우리가 병원 차려줄까 봐요? 꿈 깨요. 병원은 본인 힘으로 개원하는 거지. 남의 등에 업혀갈 생각은 왜 하는 거야? 진영 씨도 참 안타깝다. 당신이라는 어머니를 둬서. 얘기 좀 다시 해보자. 아니 내가 한밥집이라고 했을 때 진짜 건설회사 운영한다고 했으면 이사달이 났겠니? 왜 속이기에? 그리고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두 팔 벌려 널 환영했지. 진영이 너도 몰랐어? 어쩜 엄마 이렇게 당황하게 해? 나도 몰랐지. 세미가 집안 얘기를 일절 안 하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건설회사든 식당이든 엄마 이런 모습에 질려요 진짜. 속인 네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제가 오해를 깊게 했네요. 그래도 제가 여기로 상견례 장소를 잡은 덕분에 이렇게 오해도 풀고 얼마나 좋아요. 어쩐지 한밭집 하시기엔 기티가 줄줄 흘렀다니까요. 제가 심하게 오해를 한 것 같으니까 사돈들이 마음 푸시고 우리 애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나 해볼까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시작하자는 시어머니가 참 얄미웠어요. 그러자 별로 말이 없는 아빠와 엄마가 나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인품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린 제가 봐도 그랬으니까요. 한밭집이라고 우리 딸 그렇게 면박 주더니 뭔가 뽑아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야 다시 시작해? 당신 웃긴다.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 없어. 아, 당신 아들이 당신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성이 보인다 보여. 얘기 듣기로는 동네에서 조그만 미용실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지? 우리 딸 속상하게 했어도 딸이 좋다니까 참고 허락하려 했는데 당신이 상견례장을 일부러 한밭집으로 잡은 거 보고 느꼈지. 우리 콧대를 납작하게 하려는 의도 말이야. 어떻게 걸려도 이런 최악의 시댁에 걸릴 수가 있지?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아니, 다들 오해시라니까요. 진작 제가 알았다면 이랬겠어요? 오해 푸시고 다시 천천히 얘기해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세미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해방 놓으면 되겠어요? 진영아, 네가 말해봐라. 너 쌤이랑 못 헤어지지? 아니, 엄마 때문이라도 쌤이한테 미안해서 놔줘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쌤이도 엄마를 봐야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쌤이한테 어떻게 그래. 쌤이야, 미안하다. 이런 엄마한테서 자란 나도 잘못이지. 그냥 네 결정에 따를게. 정말 미안해. 놔주길 몰라줘.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놔줘? 누구 좋으라고? 너 쌤이만 잡으면 인생 역전하는 거야. 언제까지 누구 밑에서 베이 닥터 할래? 네 이름 걸고 병원 한번 개원해 봐야지. 그래 나도 미용실 그만두고 의사 아들 덕을 볼 거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안 돼. 니들 결혼 무조건 진행시켜. 사돈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절 절대적으로 붙잡으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본인의 어머니를 보자 저에게 미안해하며 절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번 태도를 보고 시어머니의 바닥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다 싶어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까지 준비했던 저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 장면을 보자마자 모든 미련이 없어지면서 바로 헤어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텐 미안하고 아직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평생 이 속물 같은 시어머니를 모실 자신이 없었죠. 제가 헤어지겠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애원을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도 잃고 마음 참 많이 아프게 됐네요. 저런 사람이 엄마라고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디 한번 당신이 딱 원하는 며느리 맞아봐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고 욕심이 화를 부른 거라고요. 아니 얘,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이제 다 알았으니 너한테 그렇게 대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영이랑 잘해봐. 진영이 너 당장 쌤이 붙잡지 못해? 네가 어디 가서 저런 자리에 장가를 가겠어. 우리 인생 피려면 얼른 쌤이 붙잡아야 해. 제발 그만하세요. 저까지 정 떨어질 것 같으니까
쌤이야,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내가 다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결국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야 말았네요. 저희 어머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쌤이 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얼른 쌤이 좀 타일러 보세요. 지금 상견례장인데 결혼 파투를 내는 게 정상인가요? 난 못 받아들여. 너 자꾸 쌤이랑 헤어지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필 기회라고. 너 페이닥터랑 대표 원장이 얼마나 다른 줄이나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기회를 박찬다는 거야? 쌤이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용서해 달라고. 결혼 파투 내려고 이 자리에 부른 거 아닌가? 혼수고 예단이고 다 돌려줘야 할 거예요. 엄마, 아빠 가자.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들을 얘기도 없어. 가치도 없고. 내가 미쳤지. 저런 아줌마를 참고 시어머니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지. 그렇게 전 이별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저희 엄마가 하고 있는 한바식당에 찾아와 몇 번이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결국 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간 예단과 혼수를 모두 토해내야 했고 또한 남자친구는 저와의 이별에 상심이 커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신 엄마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의사인 아들을 제일 최고라고 생각한 시어머니였는데 그 아들이 의사 자리를 박차고 외국을 떠돌아다니며 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가 와 제발 남자친구를 설득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했어요. 본인 욕심에 아들을 망친 셈이나 다름없었고요. 아줌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진영 씨 인생 진영 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 마시고 아줌마도 아줌마 인생 사세요. 오죽했으면 모든 걸 버리고 외국으로 갔을까요? 본인 욕심에 아들을 잃은 거니 평생 반성하며 사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엮이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진영이가 날 두고 아니 의사 자리를 왜 버려? 왜? 그 귀한 자리를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쌤이야, 네가 제발 연락 좀 해주면 안 될까? 너 말은 들을 건데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아들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잃을 순 없잖니. 모든 게 본인 탓이죠. 끊을게요. 할 말도 없네요. 노년에 한번 본인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사셨음 해요. 그리고 아들을 잃고 모든 걸 자초한 건 아줌마가 한 행동이에요. 직업으로 사람 가르고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결국 진영 씨는 아줌마한테 질려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거라고요. 저도 참 안타깝네요. 진영 씨랑 결혼했다면 지금쯤 진영 씨와 같이 병원을 운영했을 텐데. 그 전화를 기점으로 전 예비시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듣기론 전 남자친구는 외국에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계속 비자 연장을 하며 한국에는 나올 생각이 없다고 했고 본인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려면 본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비시모는 그렇게 아들 하나 의사된 걸로 의사부심을 부리다 결국 의사 아들도 잃고 집안 빵빵한 며느리 자리도 잃어버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못 버렸는지 의사를 그만둔 아들인데 남들에게는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다면서 본인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흡살 리플리 증후군처럼 말이죠.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처음엔 저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힘들고 예비 시어머니가 원망스럽지만 점차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저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시간이 지나 이별의 아픔도 극복했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줌마 덕분에 지금의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남편을 만난 것이 어찌 보면 더 다행이었을 수도 있네요. 돌아보니 참 재미난 추억 같기도 하고 글을 쓰다 보니 벌써 어둑어둑해져서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